끝내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그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기술이 없었고 독일은 해결을 포기했습니다. 프랑스조차 말없이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그때 한국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세슘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흙 한 줌으로 무슨 방사능을 없애냐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과학자들조차 믿지 않았죠. 그런데 실험이 시작되자 유럽 과학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독일 과학자가 고개를 숙이고 말합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한국이 세계를 구했습니다. 그날의 역사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진짜 무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디아 슈나이더, 독일 IFO 원자력 환경센터 수석 연구원입니다. 제 인생 대부분을 방사능 물질 연구에 바쳤죠. 그날도 유엔 환경포럼 단상에 올라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슘 정화는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가 수십 년 연구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꽉 쥐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진실이지만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었죠. 청중석의 표정들이 굳어갔습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 의무이지만 희망을 앗아가는 말이기도 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전 세계가 분노했고 저도 즉각 성명을 발표했죠. 오염수 방류는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슈나이더 박사님?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과학자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죠. 우리는 과학으로도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바다에 버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인류의 최고 지성 중 하나로 불리며 환경 방사능 분야에서 권위자였지만 오염수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세슘의 물리적 반감기는 30년 인체 내에서 배출되기까지의 평균 시간인 생물학적 반감기는 70일이라는 차가운 숫자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날 밤 연구실에 홀로 남아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수십 가지 화학 처리법, 여과법, 흡착법을 모두 살펴봤지만 답은 없었어요. 세슘은 물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분리가 극도로 어렵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이었죠. 창밖으로 베를린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과학이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무력할 뿐인가. 내일은 유엔 국제방사능안전포럼이 열릴 예정이었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 해결책을 논의하겠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결국 실패했어, 클라우디아. 스스로에게 작게 속삭이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포럼에서 제 과학적 확신과 유럽 중심적 사고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요. 유엔 국제방사능안전포럼 회의장은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실제로 세슘이 포함된 오염수 1차 방류를 시작한 직후였죠. 세계 각국 대표들이 강한 어조로 규탄하는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 미쇼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말은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세슘 정화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미국 MIT의 리사탄 박사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대규모 세슘 정화가 불가능합니다. 모니터링과 확산 예측에 집중해야 해요. 저는 좌절감을 느끼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력함이 저를 짓눌렀죠. 유엔은 임시조사단 구성과 국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라는 추상적인 대책만 논의할 뿐이었어요. 토론이 열기를 띠던 중 조용히 손을 든 아시아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석에 앉아 있었죠. 저는 김현주 박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입니다. 발언해도 될까요? 의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현주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의 그녀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한국의 충북 영동에서 세슘을 95.5% 흡수하는 흙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정적에 빠졌다가 곧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프랑스의 미쇼는 코웃음을 치며 대놓고 비웃었고 영국 대표도 미소를 감추지 못했죠. 흙이라고요? 장난하시는 건가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풀지 못한 문제를 흙으로 해결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러나 김현주 박사는 흔들림 없이 계속 말했습니다. 일라이트라는 점토 광물입니다.
특수한 층상 구조가 세슘 이온을 선택적으로 포집합니다. 회의장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미쇼는 옆자리 동료에게 귓속말로 뭔가를 말하며 웃었고 일본 대표 무라카미는 노골적인 짜증을 감추지 않았어요. 김현주 박사의 얼굴에는 감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목소리로 계속했죠. 저희는 실험 데이터와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국 대표 엘리자베스 로웰이 침착하게 질문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실험실 환경이 아닌 실제 오염수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김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량 규모지만 실제 방사능 오염수에서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었죠. 김 박사님,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이 수십 년간 풀지 못한 문제를 단순한 흙으로 해결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질문에는 냉소와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김현주 박사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슈나이더 박사님, 저희는 해결책을 찾았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당신들보다 우월하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그 말이 제 마음에 작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과학적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죠. 증명해 보이시겠어요? 제 도전적인 질문에 김현주 박사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김현주 박사가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희끄무레한 가루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병에는 무색의 액체가 들어있었어요. 회의장에 잠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이것이 그 흙, 일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세슘이 포함된 용액이죠. 회의 진행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실제 방사성 물질인가요? 김현주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전합니다. 기준치 이하의 안정된 동위원소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 실험 테이블 근처에 섰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냉정한 과학자로서 실험을 지켜보겠다고 다짐했죠. 미쇼와 다른 과학자들도 테이블 주변에 모였습니다. 김현주 박사는 미리 준비된 비커에 세슘 용액을 따른 뒤 그 안에 일라이트 가루를 넣고 유리 막대로 저었습니다. 그런 다음 용액을 필터링했죠. 너무나 단순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15분간 기다려야 합니다. 회의장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프랑스 미쇼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표정을 유지했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어요. 너무 단순한 이 과정이 성공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김현주 박사의 확신에 찬 태도가 저를 혼란스럽게 했죠. 15분이 지나고 영국의 엘리자베스가 측정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국제기준 장비로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현장에서 제공된 것이었죠. 측정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측정기를 용액에 담그자 숫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95.5% 감소. 세슘이 원래 용액의 4.5%만 남아있었어요. 그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미쇼가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이건 조작된 겁니다. 다시 해봐야 합니다. 김현주 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반복해보세요. 결과는 같을 겁니다. 미쇼는 직접 새 용액을 준비했고 저도 그와 함께 실험 과정을 감독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죠. 95.2% 감소. 일본 대표 무라카미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를 냈습니다. 이런 단순한 실험으로 방사능 문제가 해결된다면 일본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는 우리의 기술력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자 한국 외교부 한상범 국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우월한가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요. 저는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벌어진 실험 결과가 제 20년 연구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으니까요. 미국의 리사탄 박사가 김현주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원리는 어떻게 발견하셨나요? 김현주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흙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세슘 원자가 일라이트의 구조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저는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이성이 감정보다 우선되어야 했죠. 이 기술이 실제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대규모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가요? 김현주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라이트는 저희 충북 영동 지역에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 2,500톤 생산 중이며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 있어요. 회의장에는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의심했지만 대부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학은 반복 가능해야 합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김현주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저희 연구소로 초대할게요. 회의장을 나오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지? 그러나 과학자로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저를 이끌었어요.
설마 유럽 전체가 놓친 해답을 한국의 흙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이미 제가 아는 세계와는 다른 곳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 내 첨단 시설들,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기술적 세련미가 인상적이었죠. 김현주 박사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서울대학교 정한수 교수가 있었어요. 슈나이더 박사,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긴 여정 피곤하셨을 텐데요. 그들의 겸손한 태도가 의외였습니다. 글로벌 과학계에 충격을 준 발견을 한 사람들치고는 지나치게 차분했죠. 이 여행에서 제가 세계적 권위자로서의 오만함 때문에 놓친 것이 있었음을 증명하러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충북 영동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산세는 독일과 달랐어요. 부드럽게 이어지는 능선들, 그 사이로 보이는 마을들이 어딘지 모르게 친근했죠. 슈나이더 박사님, 우리 일라이트 광산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김현주 박사가 차 안에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순도 95% 이상, 연간 2,500톤 채굴량, 그리고 매장량 추정치까지. 숫자만 봐도 놀라웠어요. 이런 자원이 있었는데 왜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나요? 제 질문에 정한수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 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흙에 대한 연구는 주목받지 못했죠. 하지만 자연은 항상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작동하고 있었고 깔끔한 시설에서는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흙 파는 곳이 아니었죠. 여기서 채굴한 일라이트는 곧바로 저 가공센터로 이동합니다. 김현주 박사가 안내했습니다. 첨단 가공시설부터 지식산업센터까지 이들은 단순히 자원을 캐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연구실에 도착해 김현주 박사의 안내로 현장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슘뿐 아니라 스트론튬, 코발트도 테스트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세슘 95.5%, 스트론튬 78.3%, 코발트 82.1% 흡착.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김현주 박사는 전자현미경 화면을 가리켰어요. 보세요. 일라이트의 층상 구조가 이온을 완전히 가두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온 감옥이라고 할 수 있죠. 화면에는 분명 세슘 이온이 광물 구조 안에 단단히 갇혀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조작이나 착각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었죠. 실험실 밖으로 나와 김현주 박사는 깨끗해진 물을 담은 유리잔을 제게 건넸습니다. 정화된 물입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과학적 증거를 믿기로 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자 김현주 박사와 정한수 교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제가 그들의 기술을 인정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우리가 찾던 해답은 이 땅 흙 속에 있었군요. 제 말에 김현주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답은 우리 모두의 협력 속에 있어요. 우리의 지식과 당신의 전문성이 만나면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제 내면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럽 중심적 사고방식, 선진국만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오만함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연구소 밖으로 나오는 길에 한 노인이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주 박사가 그녀를 소개했어요. 정복래 여사님입니다.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사신 분이죠. 저는 공손하게 인사했고 정복래 여사는 흙 묻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당신들이 과학자라면서요? 우리 흙으로 세상을 구한다고 하던데. 김현주 박사가 통역해 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정복래 여사가 활짝 웃으며 말했죠. 이 땅이 우리 지켜준 거지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자연을 정복하려 했던 저의 과학적 접근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관점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과학관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논문 작성에 착수했어요. 김현주 박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일라이트를 활용한 방사성 세슘 제거 기술에 관한 논문을 완성했죠. 네이처지에 제출하겠습니다. 제 동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저널에 이런 단순한 기술이 실릴 거라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3주 후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논문이 긴급 게재됩니다. 네이처 편집장의 메일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방사능 오염 문제에 획기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 연구. 발표 이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과학계가 충격에 빠졌고 특히 원자력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국가들의 반응이 격렬했어요. 제 연구실에는 질문과 협력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독일 연구소 회의실에서 한국,
프랑스, 일본 대표단과의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K 정화 필터 개발에 공동 참여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원자력위원회 미쇼의 말이 화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고압적인 태도는 사라졌어요. 이제 그는 동등한 협력자로서 말하고 있었죠. 저는 김연주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서울대, 충북대, 한양대 공동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어 기쁩니다. 일본 대표 무라카미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너무 쉽게 판단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의가 끝난 후 UNIAEA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기술협력 MOU 체결에 관한 메일이 왔습니다. 전 세계가 이 기술에 주목하고 있었죠. 저는 김연주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이렇게 빠르게 세계가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김연주 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우리에겐 책임이 생겼어요. 이 기술이 정말 세계를 도울 수 있도록 완성해야 합니다. 한 달 후 프랑스 원자력위원회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술 도입 검토 헤드라인이 전 세계 뉴스를 장식했어요. 유럽 최고의 원자력 기술 강국이 한국의 기술을 인정한 순간이었죠. 슈나이더 박사님, 파리로 와주실 수 있나요?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미쇼의 요청에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파리 도착 후 제가 본 광경은 놀라웠어요. 프랑스 원자력위원회 앞에는 한국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일라이트 기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니다. 미쇼는 기자회견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이크를 넘겼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저는 제 내면의 변화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한 가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답이 없다고 단정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는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CNN, BBC, 그리고 심지어 NHK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전 세계가 이 이야기에 열광하고 있었죠. 오염수 해결의 실마리는 한국 흙이었다. CNN의 특집 보도 제목이었습니다. 제 연구실 동료들이 보내온 스크린샷을 보며 깊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로 자부하던 제가 결국 배움의 자세로 돌아갔을 때 진정한 발견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을 넘어 제 인생관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유럽의 과학자가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환경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유럽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엔 국제방사능 정화기술 콘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기 때문이었죠. 학술적 목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김연주 박사와 나눈 대화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서울 인사동의 조용한 전통 찻집에서 김연주 박사를 만났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학이 아닌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은 이걸 어떻게 이런 차분함으로 만들어냈나요? 제 질문은 일라이트 기술을 넘어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김연주 박사는 청다환에 담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자연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울리려 했죠. 그 단순한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서구과학은 자연을 정복하고 통제하려는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우리 선조들은 자연을 읽는 법을 알았습니다. 흙의 성질, 물의 흐름, 바람의 방향까지. 김연주 박사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은 오만함이 아닌 깊은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내일 충북 영동 도서관에 가봐야겠네요. 한국의 고문원을 보고 싶습니다. 제 말에 김연주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기록된 자원과 환경에 관한 내용이죠. 다음 날 저는 충북 도서관에서 세종실록 지리지 번역본을 읽었습니다. 15세기 조선의 학자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했는지 놀라웠어요. 그들은 흙의 성질을 분류하고 지역별 특성을 상세히 기록했죠. 이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공존의 지혜군요. 번역본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맞아요. 기술만이 아니라 정신이 다르죠. 고개를 들어보니 정한수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또 다른 책을 건넸어요. 이건 홍만선의 산림경제입니다. 18세기 농업과 생활 지식을 집대성한 책이죠. 책을 넘기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환경기술은 하루아침에 등장한 것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의 관찰과 지혜가 축적된 결과였죠. 우리는 속도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관계에 집중했군요. 제 말에 정한수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다에 있었는데 저 멀리 하늘만 쳐다봤다는 거죠. 그의 비유는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첨단 기술과 복잡한 화학 처리에 매달리는 동안 그들은 발 아래의 흙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김현주 박사와 함께 영동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복래 여사와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통역사를 대동했죠. 슈나이더 박사님, 우리 마을 축제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복래 여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라이트 광산 근처에서 작은 축제를 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어른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 초등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다면서요? 우리 흙이 어떤가요? 민수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흙 그릇을 제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라이트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을 알고 있나요? 제 질문에 민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알려주셨죠. 우리 흙은 특별하다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을 이해했습니다. 최첨단 연구실이나 큰 예산이 아니었어요.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지식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었죠. 축제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학은 겸손해야 한다. 우리가 발견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제 말투와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논리와 효율성을 중시했지만 이제는 겸손과 존중이 제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과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 본부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연설문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유엔이 국제방사능 정화본부 유치국을 발표하는 날이었죠. 긴장되나요? 옆자리에 엘리자베스 로웰이 물었습니다. 영국 대표였던 그녀는 이제 저와 함께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이번엔 다른 느낌입니다. 정말로 저는 평온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이미 큰 진전을 이루었으니까요. 일라이트 기술은 국제 표준이 되었고 전 세계가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총회장에 들어서자 각국 대표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세슘 정화 불가능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해결책의 중심에 서 있었죠. 사무총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는 유엔 국제방사능 정화본부 유치국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대한민국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총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일본 대표 무라카미도 진심으로 축하를 보냈고 프랑스의 미쇼는 두 손을 들어 환호했죠. 이어서 제가 연단에 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동양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입니다. 제 말에 총회장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제 진심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새로운 연구소 설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K정화연구소라는 방사능 정화연구소를 한국에 설립하며 제가 부소장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표에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계적 권위자인 제가 한국으로 이주한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죠. 과학은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더 큰 발견이 가능합니다.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자 김현주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작은 눈물이 빛났어요. 정말 한국에 오시는 건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배울 것이 아직 많아요.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세계 각국의 언론이 모여들었습니다. CNN, BBC, NHK의 카메라들이 제게 집중되었어요. 슈나이더 박사님, 이번 발견이 환경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보십니까? CNN 기자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자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명하니까요. 한 달 후 저는 서울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K정화연구소는 충북 영동에 지어지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연구소 착공식 날 정복래 여사와 민수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 슈나이더 박사님,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복래 여사의 따뜻한 인사에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연구소 설계도를 보며 김현주 박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라이트 기술을 더욱 발전시켰어요. 세슘뿐 아니라 다양한 방사성 물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김현주 박사의 질문에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자연의 지혜는 무한하니까요. 그날 저녁 연구소 부지 근처의 언덕에 올랐습니다. 저 멀리 일라이트 광산과 마을이 보였어요. 석양에 물든 풍경이 아름다웠죠. 민수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사님, 우리 흙이 정말 세상을 구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세계가 방사능을 두려워하던 그때 한국은 흙으로 희망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흙은 전 세계의 생명을 지켜내게 된단다.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미래를 보았어요. 과학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 국경을 넘어 지식을 나누는 인류의 모습을요. 베를린의 제 연구실은 이제 동료들이 이어받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멀리 보이는 곳에 답이 있는 법이니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저는 이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법을요.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첫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국의 흙이 세계에 가져다준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방사능을 두려워하던 그때 한국은 흙으로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흙은 지금도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죠. 기술보다 먼저였던 건 겸손, 해결보다 강력했던 건 존중이었습니다. 한국의 흙이 만든 기적,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국의 진짜 힘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제작이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